자, 오늘은 집에서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즈부터. 바질 페스토에는 흔히 파마산 치즈라고 불리는 경성 치즈가 들어가죠. 이 경성 치즈를 만들기 위해 저온 살균 우유 3통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우유를 먼저 증류통에 부어줍니다. 우유 같은 증류통을 렌즈에 올리고 중불에서 32도까지 데운 다음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테모필링 스타터 컬처를 넣습니다. 이 스타터 컬처는 발효용 종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균이 우유 속에 유당을 분해해 젖산을 만들며 우유의 pH를 낮춰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우유 단백질을 분해해 치즈의 감칠맛과 복합적인 풍미를 형성합니다. 스타터 컬처를 넣은 뒤 30분 동안 온도를 32에서 33도 유지하며 발효가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30분이 지났으면 우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섞어준 뒤 준비해둔 렌넷을 넣습니다. 저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렌넷을 분쇄해 가루로 만든 다음 물에 녹여서 우유에 넣고 잘 섞어줬습니다. 우유에 렌넷을 추가했으면 우유의 온도는 계속 32에서 33도를 유지하면서 우유가 굳기를 45분 동안 기다려줍니다. 우유가 응고되어 커드가 되면 이 커드를 작게 잘라준 뒤 커드에서 유청이 빠져나오도록 계속 저어주면서 온도를 55도까지 올려줍니다. 커드가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서 유청이 충분히 빠졌으면 이 커드를 고운 치즈천이나 메쉬백에 걸러서 커드 덩어리만 남기고 유청은 분리합니다. 그리고 커드 덩어리를 꽉꽉 눌러서 커드 안에 아직 남아있는 수분과 유청을 최대한 짜냅니다. 자, 다음은 모양을 잡을 차례입니다. 집에 아쉽게도 치즈 틀은 없어서 집에 있는 밀폐 용기와 젖은 면 보자기를 이용해 커드를 넣고 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꾹꾹 눌러서 커드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해야 치즈 내부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공기 구멍이나 유청이 적어져 균일한 숙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가능한 꾹꾹 눌러서 커드끼리 단단히 잘 뭉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모양을 잡았으면 이 치즈 위에 무게를 올려서 추가로 수분을 빼줍니다. 저는 집에 이 3kg짜리 아령밖에 없어서 이걸 사용했는데, 집에 치즈 프레스가 있으신 분은 그걸 사용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치즈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령을 올려두고 하룻밤 동안 꾹 눌러두겠습니다. 이렇게 납작해진 치즈는 이제 소금물에 염지할 차례입니다. 20% 농도의 소금물을 만든 뒤 치즈를 넣고 위를 랩으로 덮은 다음 하룻밤 동안 치즈에 소금기가 배기를 기다립니다. 소금물에서 치즈를 꺼내서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줍니다. 겉에 묻어있는 물기를 전부 제거했으면 치즈를 건조망에 넣은 다음 실내에서 2주 동안 말려주겠습니다. 참고로 이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 날은 2024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치즈가 말랐으면 이제 이 치즈를 본격적으로 숙성시켜줄 차례입니다. 파르메지아노 스타일 경성 치즈는 10에서 13도 온도와 8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며 최소 3개월은 숙성을 시켜줘야 한다고 해서 해당 온도를 유지시켜줄 와인 냉장고를 당근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와인 냉장고 와인칸에 치즈를 하나씩 넣고 맨 윗칸에는 물을 담은 그릇을 넣어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치즈 중간 점검 시간입니다. 치즈를 꺼내보면 나름 신경 쓴다고 썼는데 겉표면에 살짝 곰팡이가 핀 걸 발견했습니다. 아직 겉에만 살짝 필락말락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살려보기로 하고 치즈 표면에 핀 곰팡이만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달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표면을 긁어내보니 다행히 치즈 안쪽까지 곰팡이가 침범하진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곰팡이를 다 긁어낸 다음 다시 와인 냉장고에 넣고 숙성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치즈의 숙성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까 이제 바질의 차례입니다. 다이소에서 바질 씨앗을 구매했고요. 작은 화분에 바질 씨앗을 서로 간격을 두면서 뿌린 뒤 분무기로 물을 촉촉하게 뿌려줍니다. 귀여운 어린 바질들이 싹을 틔운 모습입니다. 가장 튼실한 녀석을 골라서 넓은 화분으로 이사를 시켜주겠습니다. 바질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판 다음 바질을 옮겨 심습니다. 바질 뿌리를 다시 흙으로 덮은 다음 물을 주고 바질이 쑥쑥 자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바질이 꽤 자라긴 했는데 생각보다 크는 속도가 더뎌서 비료를 좀 줘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비료를 쓴 다음 좀 더 빠르게 자라는 것 같으니까 집에서 바질을 키우실 때도 바질이 잘 안 큰다 싶으면 비료를 한번 줘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바질도 치즈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이제 면 차례입니다. 저는 세몰리나 밀가루를 준비했고요. 밀가루 2대 물 1의 비율로 먼저 반죽을 합니다. 완성된 반죽은 봉투에 넣어서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줍니다. 숙성이 됐으면 테이블에 덧가루를 뿌린 뒤 다들 집에 한 대씩은 가지고 계실 파스타 머신을 가져와서
반죽을 얇게 핀 다음 면을 뽑습니다. 저는 바질 페스토에는 넓은 파스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링귀네를 뽑았고요. 서로 달라붙지 않게 덧가루를 넉넉하게 뿌린 뒤 한 올 한 올 식품 건조기에 옮겨줍니다. 트레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가위로 재단해서 길이를 맞춰주고요. 시판 건 파스타의 경우 저온에서 오래 말릴수록 고급품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식품 건조기 제일 낮은 온도인 35도에서 48시간 동안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가 바짝 말랐으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꺼냅니다. 자, 이제 파스타를 삶을 차례입니다. 렌지에 물을 담은 냄비를 올린 뒤 소금을 넉넉하게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파스타를 넣고 삶아줍니다. 파스타가 다 익었으면 면을 건진 뒤 잠시 옆에 보관해 둡니다. 면은 준비됐으니 이제 치즈 차례입니다. 와인 냉장고에서 치즈를 꺼내보면 이렇게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파르메지아노처럼 노랗게 변한 치즈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이고요. 치즈를 만든 지 7개월 2주 만에 드디어 먹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치즈를 반으로 잘라서 단면을 확인해보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곰팡이 없이 깨끗한 치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 다음 작은 조각을 한번 맛을 보면 진짜 그 파르메지아노 비슷한 맛이 납니다. 농축된 우유의 풍미와 그 특유의 진한 감칠맛이 꽤나 비슷합니다. 자, 다음은 바질이죠. 바질이 생각보다 많이 자라지는 않았는데 제가 원예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바질 잎을 모두 수확했습니다. 다음은 미리 준비해둔 잣을 마른 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잣을 볶는 과정에서 잣 안에 유분이 활성화되며 고소한 향과 풍미가 더 살아나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귀찮으시더라도 잣은 한번 볶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페스토를 만들 차례입니다. 바질, 볶은 잣, 마늘을 넣고 그 위에 집에서 만든 파르미지아노 스타일 치즈를 넉넉하게 갈아서 뿌려줍니다. 거기에 소금, 올리브유를 추가한 뒤 원하는 질감이 될 때까지 잘 갈아줍니다. 저는 올리브유가 좀 부족해서 중간에 조금 더 추가해 줬고요. 이렇게 원하는 질감의 페스토가 완성됐으면 보울에 준비해둔 파스타 면과 바질 페스토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팬에 넣고 볶으면 바질 색깔이 금방 변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각자 기호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섞어주시면 되고요. 접시에 옮긴 뒤 마지막으로 수제 치즈를 갈아서 뿌려주면 집에서 만든 바질 페스토 파스타 완성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비주얼은 제 기대보다 더 잘 나와서 꽤 만족스러운데요. 결국 맛이 중요하겠죠. 위에 뿌린 치즈랑 잘 섞은 뒤 포크에 말아서 한 입 해보면 개맛있습니다. 그동안 바질 페스토는 사서 먹어보기만 했지 바질을 직접 키워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바질이 원래 이렇게 향이 진한 허브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방금 막 딴 바질의 싱그러운 향에 갓 볶은 잣의 고소함, 마늘의 알싸함, 치즈의 감칠맛이 합쳐지니까 어지간한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면도 직접 반죽해서 저온에서 장시간 말린 면이라 세몰리나 밀의 거칠거칠한 식감과 특유의 밀향이 잘 살아있었고요. 삶는 과정에서 직접 먹어보면서 삶아서 면의 익힘 정도 역시 제가 선호하는 대로 잘 삶아졌습니다. 치즈야 시판 파르메지아노 치즈가 제가 만든 치즈보다 더 맛있을 거고 다른 재료야 그냥 구매하시면 되겠는데 바질이랑 면만큼은 시판용이랑 확연히 다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집에서 직접 바질을 키우시고 면을 만들어서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맛있는 걸 저만 먹을 수 없어서 한번 권해봤더니 이렇게 빈 접시가 돌아왔고요.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실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 실내에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찾고 계셨다면 올 겨울 동안 바질을 키우고 치즈를 만들어서 내년 여름쯤에 맛있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갑자기 추워진 이번 겨울을 대비해 후드티를 하나 장만하려고 하셨다면 제 굿즈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후드티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